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왔죠. 이번엔 천사로 나온다길래 기대를 가득 안고 보고 왔습니다. 재밌었냐고요? 제가 키아누 리브스를 좋아하게 된 건 콘스탄틴 그 영화에서 보고 제가 이제 완전히 반해서 그때부터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웬만해서는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영화들 중에 이게 제일 엑설런트 어드벤처보다 더 별로였어요. 아닌가? 엑설런트 어드벤처보다는 좀 나은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아누 리브스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웅장한 천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 작은 날개를 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날개가 클수록 상급자이고 가브리엘은 아주 작잖아요. 맞아요. 그 하급 천사예요. 맡은 업무도 굉장히 소소합니다. 운전 중에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자를 보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사고를 나지 못하게 예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설정은 좀 재밌었어요. 천사들도 우리 사람들처럼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설정은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아즈라엘 천사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기는 이렇게 되게 소소한 일만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단순한 일이라고 여긴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인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했던 천사였죠. 그런 가브리엘이 한 남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아지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이죠. 아지는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실직한 전문직 종사자이고 아르바이트를 2-3개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대신 차에서 잠을 자고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 심부름앱으로 성공한 사업가 제프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비서로 취업을 하게 돼요. 조금은 숨통이 트이자 아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레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엘레나는 마트의 철물점 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노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형편은 어렵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올곧은 사람입니다. 아지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제프가 비교적 저렴한 레스토랑이라고 알려준 곳에 데려가는데 이건 제프의 기준에서 싼 레스토랑이지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곳이었어요. 저녁값이 $300가 넘게 나오거든요. 아지에게는 꽤 큰 돈이었죠. 결국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잘리게 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아지. 밥 먹는 사이 차마저 견인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좌절하고 있는 아지의 모습을 가브리엘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아지 앞에 짠 하고 나타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앞서서 천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규칙을 어기고 아지 앞에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약간 스크루지 그런 느낌이죠.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목격한 아지는 스크루지가 그랬듯 이건 이후의 선택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여준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게 되는데 그게 화장실도 갈 시간이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의 택배 회사였고 차에서 더 이상 자지 않아도 되지만 엘레나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태고 텍사스로 이사를 하지만 기르고 있던 강아지의 치료비도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미래였죠.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지금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 이 상태가 미래에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너도 직장이 생기고 엘레나와도 잘 된다 이런 의미로 보여줬는데 아지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기가 막힌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게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아니 돈도 없는데 이게 무슨 희망이냐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자 가브리엘은 아지가 부러워하던 제프의 삶도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다면서 아주 큰일을 저질러 버려요. 단 일주일 동안 아지와 제프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아기가 없는 행동이 이후에 모든 사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의 인생은 바뀌었지만 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의 자기의 삶이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프 역시 아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본래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지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제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지가 자신의 본래의 삶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볼 거라고 믿었던 가브리엘.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지는 제프의 삶을 너무나 잘 즐겨요. 비싼 음식도 먹고 아버지에게 큰 돈도 보내주고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에게 집도 사주고요. 엘레나도 데려와서 데이트도 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강제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아지가 진심으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야 원래대로 바뀌는 거죠. 제프가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아지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번엔 제프의 기억까지 되찾아줘요. 원래 내 삶을 비서인 아지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와, 제프의 입장이라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화부터 낼 것 같거든요. 화도 내고 막 악담을 퍼부을 것 같은데 제프는 화를 내긴 하지만 어떤 악담을 퍼붓거나 그러진 않아요. 결국 조금만 더 누리고 돌려주겠다는 아지의 말에 제프와 가브리엘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 사이 가브리엘은 또 처벌을 받게 되죠. 천사의 사회에서도 징계가 있어요. 업무 영역을 벗어난 개입의 대가로 가브리엘은 천사에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프와 함께 하루하루 인간으로 살아가요. 이 과정은 저는 재밌었어요. 그 인간의 음식을 먹어본 가브리엘이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먹거든요. 햄버거와 치킨 너겟, 밀크쉐이크까지 인간의 맛에 제대로 빠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가브리엘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생활도 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엄청난 세금을 떼면서 좌절하게 되죠. 제프 역시 모텔비를 못 내서 차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죠. 한편 아지는 엘레나에게 차입니다. 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애를 쓰는 엘레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엘레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엔 엘레나와 헤어지게 됩니다. 아지는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지가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가브리엘이 천사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제 결말까지 이어지는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좀 심각해지겠네. 그런데 이 영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지는 그냥 멀쩡하게 깨어나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기억 상실인 척 하는 거죠. 그동안에 가브리엘과 제프는 아지가 깨어난지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프가 아지가 음식 배달을 시킨 사실을 알고 일단 찾아가요. 그런데 아지는 모른 척해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기억 상실증인 척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프와 가브리엘은 기억을 찾을 때까지 또 기다려줘요. 너무 착하지 않나요? 갈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프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시계를 훔쳐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함께 그 집으로 침입을 하는데 보니까 생일 파티를 엄청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지의 생일도 아니었죠. 사실은 제프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생일 파티도 아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가브리엘,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갈 때까지 옷장 안에 숨어 있는 제프의 모습. 그렇게 제프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옷장에서 나와서 시계를 가지고 몰래 나가려는데 그때 아지가 쏜 총에 맞아요. 그 아지는 제프가 도둑인 줄 알고 쏜 거거든요. 결국엔 이때 기억 상실증인 척한 것도 들키게 됩니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자기 인생을 원해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애착이 없는 상태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결국 이 셋은 제프의 집에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셋이 살면 안 되나. 제프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요.
아지는 어느 날 우연히 엘레나를 만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의지를 본 후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가브리엘과 고민 상담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지. 게다가 제프의 인생을 또 살아봤잖아요. 허무함도 함께 밀려오면서 진짜 삶의 의미가 뭔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시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결국에는 모두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견인당했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제 견인당한 차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보니까 벌금부터 해서 밀렸던 세금이나 모든 비용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다 지불돼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프의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아지의 인생을 살아본 제프가 그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다시 천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들 앞에는 다시 나타나진 않아요. 그리고 제프에게도 변화가 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고 아지는 미래에서 봤던 것처럼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시 도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레나와 소소한 데이트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지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깊이는 없고 설득력도 좀 약하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벌이 되고 싶다기보다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경우만 보여줘서 공감이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지가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결국 극단적인 부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험이 없었어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빈약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이 다소 약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대결 구도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악이고 돈이 없는 노동자층은 무조건 선하다. 그렇게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선을 긋지 않아서 좋았어요. 단 한 명도 악역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인간 자체 그 모습으로 세 사람을 보여줍니다. 제프도 아지도 가브리엘도 누군가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그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세 존재가 함께 이어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 마음도 뭔가 착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배우를 보는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뭐랄까 해맑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은 정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러닝타임도 2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시간이 안 되고 광고 빼고 하니까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영화 찾으신다면 권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